현행 규정을 보면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송치하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사가 송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라 이런 건데 이거조차 없애자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이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 전체 국민을 대상하고 여론조사하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더 높아요. 지금 지금 조사하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장윤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매불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나와서 이거 대책이 뭐냐 했더니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래서 박살났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 검사가 공표하면 된다?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그 죄를 따져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용민을 불렀잖아. 김용민을 불렀는데 오늘 김용민이 뭐라 했냐면 피해자가 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피해자가 어떻게 수사에 참여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수사에 어떻게 관여를 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피해자는 누구나 자기의 피해를 과장하게 마련이고 가해자는 자기의 가해를 축소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피해자에게 네가 수사에 들어와서 진술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니 이거는 도대체 뭐 피해자 만능주의입니까?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을 여기가 무슨 탈레반 국가도 아니고 신종 국가도 아닌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악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오늘은 박은정 의원이 또 그 매불쇼 나와서 킥스로 이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킥스가 뭡니까? 킥스가 형사사법 이제 시스템인데 네. 그게 저희도 뭐 쓰고 있긴 한데 이 변호사님도 쓰고 있고. 예.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입력하는 데도 있고 입력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걸 갖고 한다는 말이 그럼 방법이 안 되네요. 입력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말장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매불쇼에서 사면타가 좀 커 보이거든요 저는. 언론에 낸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고 피해자가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대안이 됩니까 킥스까지. 그런 정치 검찰들이 했던 수사는 대개 정치적 사건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하는 사건은 이번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감독 사망 사건 이런 것들에서 보여지듯이 다 민생 사건이에요. 아니 1%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을 그리고 그 정치 검찰을 만들어낸 최고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는데 그거를 다 넘어가 덮어버리고 악마니까 얘들한테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불안하게 만들고 인권을 침해당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장윤기 사건에 대입해 봤을 때 아니 광주 광산경찰서라고 하는 조직적으로 담합해서 한 사건을 은폐하기로 약속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그 광산경찰서한테 수사하라고 하면 장윤기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사례가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 그리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김한규 의원 등이 내놓은 대안이 이제 공소청이나 외부의 검사들이 해당 경찰을 징계하거나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전 그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좀 보는 게 아니 그 징계하고 다시 재임명하고 인사를 다시 하는데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수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데 전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8글자를 보장하기 싫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법안을 만들어 봐야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거고 또 다른 장윤기 사건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통과돼 봐야 제가 봤을 땐 민주당한테만 이익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라 좀 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께서 거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결국 뭐예요?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대비책은 없다라는 얘기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스타트하고 한 뒤에 그때 가서 좀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때 고치죠. 아유. 그러면요 그 사이에 피해당한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책을 뭐 만들어서 좀 보완해서 나가자 일반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시간 지나야 고쳐지니까 좀 참아. 어떻게 이럽니까? 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면 최대한 냉정한 가슴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 검찰개혁 안에는 분노밖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이 전국 수사관 평균 1인당 28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부하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하도 해결해주지 않고 경찰의 어떤 수사 역량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그저 검찰만 없애면 된다라는 식의 뭔가 일도 양단식의 대안을 내놓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냉정하게 아주 검찰한테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보안 수사권이 존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제도는 개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알아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알려서 이거는 정통 루트는 아닌 거잖아요.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완전 가 닿는 거예요. 네. 검찰이 완전 무결한 조직이 아니듯이 경찰도 완전 무결한 조직이 아닙니다. 2중이든 3중이든 통제해야 된다는 걸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좀 분명합니다. 보안 수사권은 공수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는 부분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있고 논의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한겨레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듣고 했는데 그 어디선가 또 이제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하나만한 개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놓고 국민 피해가 발생해. 그러면 언론에서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총선까지 계속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론을 어떻게 관리하지? 그러면 선거를 지게 되겠죠. 그러면 선거 지게 되면 다시 저쪽 당이 다수당 돼버리는 순간 이거 다 도돌림표 되는 것이고 또 정권까지 잃어? 그러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은 하나만한 개혁인 거예요. 결국에는 합의적 선을,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선을 얼만큼 우리가 다수파로 만들어낼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뾰족한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의 역공을 받게 되는 거고 국민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다 염두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안은 어떨까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안인데 왜냐면 이제 그 누구도 정답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견제와 균형이고 자기네끼리 암장하고 자기네끼리 쉬쉬하고 자기네끼리 제시구 감싸기를 못하게 하는 게 결국 핵심이고 국민들은 그거를 전부 다 불신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만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제 이제 경찰에서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왔어.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막 무한정 길게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간을 한정적으로 두고 예를 들면 김한이 이제 그 경찰이어가지고 뭘 수사해 갖고 왔어. 그러면은 장유미 변호사가 공소청에 공소 뭐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제3의 기관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절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오는 사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건인지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저분은 여기서 이제 오케이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저기서 기소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건 어때요? 어쨌든 두 분께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거고요. 혹시 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라 뭐 이럴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통과도 안 될 텐데. 그렇죠. 이게 보안 수사가 뭐냐?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 사실을 수사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 동일성. 그러니까 별건 수사나 인지 수사는 이제 못 하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장윤기 같으면요. 보통 살인으로 송치했잖아요. 근데 강간 살인으로 보안 수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했으면 기판력이 다 미쳐가지고 나중에 강간살인이 적발돼도 처벌을 못해. 일반 살인을 처벌하면 왜 기판력이 미쳐버리는 거야. 따라서 저는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이 똑같은 걸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남용할 우려가 없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장이 한번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국민의 문제다. 국민 문제죠.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당신들 이거 분명히 문제 있어. 책임져라고 얘기하고 뒷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2년도 안 남은 이 총선 과정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법 통과 이후에 뭐 이런 유사한 사태들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총력을 다해서 그걸 공격을 하면 아마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아마 그 타격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 만들면 안 되죠. 이거 아무리 정략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2년 사이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뭐 선거에서 질 것 같아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실제 방점은 국민 피해 이게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만약에 사실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죠. 생각해. 국민들. 물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검찰로 가서 암장되는 사건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일을 또 경찰이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미궁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완 수사 요구라는 게 야 수사가 이거 송치 안 해야 되는데 송치했네 다시 틀렸어라고 보완 수사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야 이렇게 수사하면은 나중에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와 제대로 한번 해봐 증거 좀 더 찾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수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발달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법학 관련된 어떤 논의로 흐르면은
또 더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